비전문 영어사 채널 무비너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V 뭐야 V? 안녕하세요. 만성피로남 잠원남입니다. 네, 만성 피로예요. 오늘은 아우 너무 힘들어요. 힘드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남편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극장 옆골목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2018년 개봉한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말썽쟁이 소녀 무디와 22살의 싱글맘 헨리는 꿈과 환상의 나라 월트 디즈니 월드의 근처 모텔존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또래 친구들과 장난을 일삼는 게 하루 일과인 무니와 그의 친구들, 또 하루벌이가 어렵기만 하지만 무니와 있으면 즐겁기만 한 엄마 헬라. 그들이 사는 모텔 전경은 아름답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데요. 그들은 과연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영화 보면은 되게 빈민한 애들이 이제 모텔촌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영화를 그려내는 것 자체도 되게 나쁘게 그리지도 않고 슬프게 그리지도 않고 불쌍하게 그리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영화 내에서 표현이 됐는데, 난 그 점이 되게 영화의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맞아. 뭔가 영화 같지 않고 그냥 브이로그 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그 삶을 그냥 쭉 보는 느낌? 되게 자연스럽고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영화인데도 연기일 텐데. 맞아. 그런 점이 인상 깊었지. 나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포스터가 너무 이쁜 거야. 포스터가 맞아. 샤방샤방하니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영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약간 애들도 막 나오고 그렇다고 너무 이 사람의 막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너무 어둡게 암울하게만 그렇게 그리지도 않고 약간 좀 동화 같은 느낌으로. 맞아. 완전 그 동화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희화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쁘게 그려지지도 않은,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다가와서 전 좀 되게 많이 뭔가 좀 느꼈던 것 같아. 맞아. 날씨도 되게, 거기 플로리다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인 거지? 날씨가 엄청 쨍하고 그치. 맑아가지고 진짜 오히려 그런 느낌이 강했어 진짜. 그리고 그 배경이 디즈니랜드 근처인가 라고 해야 되나? 근처인 거 맞지? 그 월트 디즈니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이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모텔촌을 지었었대. 근데 그 모텔촌을 짓고 이제 남은 건물들이 이제 영화의 배경인 셈이지. 요거 영화의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잖아.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 디즈니랜드가 1967년에 이걸 건설을 할 때 주변에 이제 그 부지를 사야 되니까 부동산에 그걸 막 매입을 했대. 그때 그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맞아. 중의성이 있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뭔가 이 꼬마애들이 뭔가 일을 꾸미나? 약간 뭔가 영화 안 보고는 뭔가 펼쳐지나? 앞으로 뭔가 펼쳐지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프로젝트라는 걸 느낌을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왜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 어쨌든 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정작 영화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을걸? 영화 내에선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그냥 그 엄마가 보조금 받으러 갔는데 그 주 30시간 이상 직장을 구해야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리 이 거지 같은 동네 아무리 둘러봐도 30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직장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못 받고 나오지. 그래서 향수
떼다가 파는 거 그거 음.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지. 근데 이 헨리가 나는 궁금했던 게 음, 좀 개념이 없잖아. 그치. 노는 거 좋아하고 아, 사람 등쳐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직장을 제대로 구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설령 구했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맞아. 음, 그런 면도 있지. 하다가 만약 손님하고 싸웠어. 쫓겨나지. 그럼 그렇게. 때려치겠지. 응. 맞아, 맞아. 헨리의 성격은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 이 엄마가 직업을 구했어도 맨날 밤에 음. 막 놀러 다닐 것 같고, 아, 맨날 아이폰, 막 맨날 핸드폰 하고,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 이 엄마가 나는 되게 보면서 웃겼던 게 당연히 되게 나쁜 엄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엄마고 애들을 방치하는 엄마기도 한데 음. 재밌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 친구 같은 엄마기도 하고 한 번도 막 소리치면서 화내고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사이가 좋고 음. 잘 이해해주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좋은 엄마 같기도 해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어. 그리고 어떻게든 뭐 향수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남자 같은 거 만나도 맞아. 남자애들이 애기 안 좋아하면은 안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애를 그렇다고 막 학대하거나 막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아. 되게 음. 하지만 거의 방임주의의 교육 방식이지. 그리고 보면은 이게 방목, 어쩔 수 없는 방목. 상황이기도 해. 애기를 어쩔 수 없잖아. 자기는 일을 나가야든지 뭘 해야 음, 되는데 애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돌보는 것도 어쨌든 뭔가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렇지. 모텔촌 보면은 약간 대한민국 되게 옛날 우리 자라던 시절 90년대 초반 그때 같아. 음, 엄마 직장 가서 없으면 옆집 가서 놀고 맞아. 애들끼리 놀러 다니고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나도 이게 만약에 이 영화가 애들을 막 무슨 늪지대에서 놀거나 음, 막 소 주변에서 놀고 막 그러잖아. 음. 꺾어진 나무에서 놀고. 이게 원래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애들을 막 방임시켜 놓고, 이게 좀 조마조마하고 위험한 아, 상황에 놓인 애들을 그려주고 싶었는데, 아. 잘 생각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이렇게 놀은 것 같거든? 차에 나 침 옛날에 뱉고 이렇게 놀았던 놀으셨어요? 것 같아. 차에 침 뱉고 어, 어른한테 욕하고 도망가고 막 불 하지 지르고. 말라는 거 하고 막 깨부수고 불 지르고 거짓말하고 아,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 난 되게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막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도 없고 막 옛날에 잘 못 살았을 때는 그냥 그 놀이터나 그냥 학교나 아니면 그냥 골목 있잖아, 골목. 음. 골목만 가도 애들이 막 있어. 막 아, 땅에다가 그치. 막 그 뭐야, 이거 발 이렇게 돌멩이 그러네. 맞아. 던져가지고. 땅 따먹기. 그거 되게 많이 맞아. 했지. 맞아. 그런 거 하면서 놀고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음. 쭈뼛쭈뼛해서 가면은 그냥 같이 놀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같이 놀고, 그러다가 또 친해지면은 또 어디 가. 막 골목골목 이상한 데 막 가. 맞아. 어디 가서 모험 막 다니고. 놀다가, 근데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놀이터를 내가 거기서 본 거야. 음. 놀이터에 처음 가가지고 그네라는 것도 차고 애들 따라 놀러 갔다가. 그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또 밥 때 되면 또 집에 들어와.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신기해. 어떻게 가서 꼬맹이들이. 어떻게 돌아와. 음. 그러면서 놀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약간 나의 옛날 모습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다. 영화에서는 그냥 그 애기들이 그냥 정말 천방지축처럼 뛰어노는 거를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 뭐막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거기는 분명히 되게 좀 좋은 환경이 아닌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많고, 중간에 막 소아성애자 같은 사람이 막 중간에 오기도 하잖아. 되게 애들한테는 엄청 안 좋은 환경인데, 사실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라서 그냥 이 환경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고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고 거기랑 너무 대비되는 게 좀 그랬어. 근데 얘네한테는 디즈니랜드 여기가 그냥 거기가 디즈니랜드인 거지. 너무 그냥 이 상태로도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서 있는데 뒤에 배경의 문구에 그 과일 바구니가 든 그 그림이 있어. 오렌지. 과일 애들 근데 어쨌든 그건 그림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위에는 테이크 썸인가 뭐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 Take some home이라 써 있었는데 집으로 가져가세요거든. 그 자막에도 집으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걔네는 홈리스잖아. 그 아이들은 홈리스인데 이제 갈 집이 없는데 이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약간 대비되면서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네. 그리고 맨날 그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분홍색으로 굉장히 이쁘잖아. 근데 그 호텔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막 얼마를 들였다고 막 설명을 해, 매니저가. 그런데 그 맨날 세탁기는 맨날 고장나고 맨날 정전되고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지. 심지어 호텔 이름이 매직캐슬, 퓨처랜드 막 이런 거거든. 되게 희망적이고 예쁜 이름인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치. 혼돈이고 시궁창이고 가난하고 그러지. 맞아. 신혼부부들도 왔다가 욕하고 잘못 왔다고 욕하고 나가고 그 꼬마애들 옆에 와가지고 막 짐 들어 대충 막 짐 들어주고 돈 달라고. 너무 귀여워. 팁 달라고. 저 여자 울 것 같다고. 근데 그 장면에서 난 모르겠어. 나는 그 장면에서 애기들이 자기들이 훨씬 힘들 거 아니야, 사실. 거기 사는데 훨씬 힘든데 막 그 여행객들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워하고 되게 공감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가지고 나도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 그런 장면이 있었나? 공감하려 했어, 걔가? 그래서 애기가 그랬잖아. 애기가 자기는 어른들이 울려고 할 때를 잘 안다고. 그래서 저 여자가 울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애기가 울려고 하는 거를 잘 아는 이유는 엄마가 많이 우는 걸 봐서 그런 건가? 거기 사는 사람들 일단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많이 우는 모습을 봤다 이건가? 우는 모습을 많이 봤겠지. 씁쓸하네. 또 걔가 거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호텔 방에 이제 여기는 누가 살고 여기는 누가 살고 맞아. 그 소개를 한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지. 정말 오래 살았구나. 그리고 그 모텔은 사실 주거가 안 되는 모텔이지 않아? 맞아. 주거가 안 되는 모텔이지. 장기 투숙은 안 된다 그러지. 그치. 그런데 계속 그거를 이 집에 누가 계속 살고 살았다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살았다는 거잖아. 맞아. 중간에 그래서 하루씩 다른 모텔에서 자고 다시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내 생각에 거기 주인이었던 것 같아. 그 집주인, 대장이라고 부르거든, 애기들이. 그리고 그 매니저가 있잖아, 바비라는 그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가 자꾸 옆에서 안절부절 하는 거야. 저기 대장이 막 여기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자전거 이거 빼라 막 할 때 계속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매니저는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 끄집어내면 다 이 호텔의 룰을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살고 있는데
행여나 그게 걸릴까봐라는 이게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난 그렇게 봤거든 그 그렇게 장면을. 막. 나는 그냥 사장님이라서 굽신굽신하는 거라고 같은데. 나도 아, 그때는 뽑았으니까 밥이. 네. 그치. 맞아. 뭐 트집 잡히면 맞아. 고쳐야 되고 근데 페인트를 바꿔야겠네 이러면 근데 너무하더라. 바꿔야 되고. 맞아. 너무해, 사장이.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지. 사장이 너무해. 막 그거 놓는 것도 돈 받으라고 그러고, 막 방 바꿀 때마다 막 사진 찍는 것도 뭐 새롭게 추가된 룰이라고 그러고, 아까 뭔가 좀 빡빡해. 바비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 보살. 진짜 보살. 밥이라는 사람이 그 방마다 매니저인데 그 방마다 그 사람들의 사연을 다 알잖아. 이 사람들이 방세를 매일 못 내는 걸 알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맞아. 걸 하루 벌어서 그런 사람들인 걸 다 아니까 이 사람도 맨날 겁줘. 너네 방 빼라고. 맨날 방 빼라 그러는데 안 빼. 맞아. 빼지 않아. 그리고 막 주변에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맞아. 지켜주고. 나 그 바비가 너무 진짜 나는 나도 그래가지고 되게 눈에 많이 되게 들어오더라고. 그거 보호해주고 되게 막 사람들한테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되게 챙겨주고 약간 그런 모습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아까 그 말한 사장님한테 굽신굽신한 장면에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해주는 거고 이 사람도 결국은 위에서 이제 돈 받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그 점에서 조금 안타까웠어.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었구나. 그냥 일반 소시민이지 그 사람도. 맞네. 그 마지막에 그 애기 막 도망가고 그 애기 뺏길 때도 되게 자기가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처럼 되게 미안해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지.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걸 알고 있진 하지만. 맞아. 그치. 바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헨리가 하룻밤 딴 데서 묵어야 돼가지고 옆에 다른 호텔로 가잖아. 근데 거기는 자기가 원래 묵는 호텔보다 10불인가 10달러인가 더 비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비한테 전화를 해. 근데 솔직히 바비가 거기 가서 뭐 해결해 줄 만한 일은 그치. 아닌데 호텔 매니저로서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막 거기 호텔 주인 설득하고 좀 깎아달라 그러고 자기가 대신 돈 내주고 막 이러는데 와 그거 보고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사실 호텔 매니저 그 이상이지. 진짜 약간 삼촌 같은 그치. 느낌이랄까? 맞아. 해결사. 나도 그 장면에서 느꼈던 게 그쪽 건너편 그 모텔에 매니저잖아. 매니저가 있고 여자 그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주인이었잖아. 사장님. 그 매니저도 막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 이거 사실 관례적으로 했다, 그냥. 관례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옆에 그 사람도 사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뭔가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막, 참, 진짜 아이러니한 느낌? 그걸 되게 옆에 많이 사장님 받았어. 없고 매니저끼리 있었으면은 그냥 대충 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알았어. 그냥 해라. 했을 텐데. 또 이 영화의 배경이 디즈니랜드잖아. 근데 이게 디즈니랜드인데, 이게 장면 중에 그게 있어. 애기가 건너편 집인가 어디 애기가 생일이라서 그 애기한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 디즈니랜드에서 벌어지는 폭죽을 같이 관람하러 갔는데 그거를 디즈니랜드에서 안 보고 강 건너 멀리서 보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사실 디즈니랜드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잖아. 꿈과 희망의 그런 동산인데 정작 어린이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앞에 돈 많은 집에 아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장소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모든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이겠지. 돈 많으니 중요하네. 모든 어린이들의 위한 세계는 아니야. 되게 입장권도 엄청 비쌀 것 맞아. 같아. 디즈니랜드. 그 입장권 무슨 입장권을 무슨 몇 달러 막 해가지고 막 파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 비싼 것 같아. 엄청 비싸더라. 디즈니랜드 가본 사람 있어? 엄청 비싸더라. 전 저는 못 가봤어. 오사카 오사카의 그 디즈니랜드 말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인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게 가봤습니다. 일본에 이시국에? 갔다 오셨다고요? 옛날 터지기 전에 그거 전에 굳이 엄청 일본에 엄청 있는 옛날에 이시국 씨, 시국남이네. 그 일이 운동 그런 질병이 벌어나기도 전에 그 운동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 더 전에 그 이 전에라도 정도로 예. 일제 강점기 이후는 네. 이후일 거 아닙니까? 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안 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컨셉을 잡아봅시다. 오늘 컨셉을 잡아봐야겠네요. 근데 디즈니랜드 한 번은 알겠습니다. 가보고 싶긴 해. 궁금해. 어떻게 돼 있을지. 뭐 막 디즈니가 또 진짜 워낙 많은 거 다 인수해가지고 그 안에 뭐 새로운 거 막 생길 것 같아서 맞아. 좀 궁금하긴 해. 안 가봤지만. 근데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디즈니랜드 만화 보는 사람. 봤지. 아, 맨날 봤지. 난 맨날 못 봤잖아. 봤어. 늦잠 잤어. 네, 일요일 8시. 그치.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봤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디즈니에 대한 환상이 맞아. 있었거든. 디즈니는 정말 정의롭고 밝고 내 꿈과 희망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뭔가 좀 영화를 보는 내내 이상하더라고.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애기들이 막 대화를 하잖아. 그 중에 막 이런 얘기했어. 학교에 가면은 그 빈민가 맞다. 애기가 자기 학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문희가 이런 얘기를 해. 그 학교 가면 재미없대. 그런데 가면 재미없고 여기서 노는 게 더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쉬는 시간에만 놀 수 있다 그러잖아. 귀여워. 그게 사실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애들은 어쨌든 나라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그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 이 영화에서 되게 좀 중요한 쟁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말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화 마지막에도 보면은 아동복지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문희가 교육 안 받는 거 알고 이제 헨리가 얘를 어떻게 키우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애를 다른 데 위탁 가정에 맡긴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든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이제 부모와 떨어뜨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현실이고, 근데 엄마하고 아이는 이제 지금 사는 삶이 즐겁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란 말이야. 이제 그거를 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 같아.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코스로 자라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 영화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문희는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교육은 뭐 안 받아도 좀 나중에 인성이 개차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운이 용서하는 거 장난 아니야. 미운 4살, 미운 애. 아직 인성이 덜 개차반이 된 건데 아직 바비가 빠따를 안 쳤어. 나중에 칠진 모르겠는데. 바비 아저씨 너무 착해.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제 아동복지국에 안 맡겨지고 헨리가 이제 조금만 애를 케어를 하면 그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행복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나는 여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난 사실 그 둘이 너무 행복한 게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약간 문제가 된 거는 그 엄마가 하다 이제 일을 이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 안 되니까 매춘을 거기서 했잖아. 사실 그거는 애기를 여기 욕실에다 두고 이제 매춘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애기한테도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지금 애기라서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그거를 걔가 이제 알았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 알았을 때 되게 좀 마음의 상처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조금 그런 것까지 안 갔다면 나도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선을 조금 아슬아슬 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본 교육을, 그러니까 뭐 막 대학교 가고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교육을 조금 받았으면 난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희가 컸을 때 엄마랑 비슷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 좀 빚도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낼 것 같아서, 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 교육은 돼 있어야 뭐 자기가 다른 삶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놀랐던 거는 문희가, 느낌은, 나는 사실 애기들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애기들이 이게 포스터나 이런 데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러고 딱 봤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침 뱉더니 야 이거 내려와서 닦고 하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 애기들. 도망가. 욕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약간 문제이긴 문제다. 근데 애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걔네가 보고 그냥 배운 것들이 그거니까 사실 애기들 잘못은 아니고. 그건 동의합니다. 여기 나온 헨리는 좀 과하긴 해. 과한 케이스지. 내가 이게 미국의 그걸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단 영화의 단편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엄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영화를 봤을 때 그녀의 성격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매춘까지 매춘의 손까지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분은 뭐든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돼서 이걸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애기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는 사실 어른들의 그러니까 엄마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게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사회 거지. 시스템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게 좀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이잖아. 영화에서 가상되는 약간 영화이긴 하지만 거의 현실과 같은 거의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치?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미국에는 많을 것 같아. 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교역자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내내 사실 그 불 지르는 거 빼고는 엄청나게 큰 사건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뭐 칼부림이 났었나? 교통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 하나 있었구나. 그 정도 빼고는
진짜 아이들한테 무슨 엄청 나쁜 상황이 이뤄진다든가 뭐 그런 건 없이 되게 아이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좀 애들도 잘 놀고 약간 좀 동화적인 장면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영화니까 좀 포장을 해서 나온 거지 사실 실제는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맞아. 것 같다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 좀 들었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일단 나부터 얘기하면은 그 문이랑 젠시가 그 약간 습지 이런 데 가서 어느 나무에 가거든. 되게 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나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은 그만큼 이제 좀 긍정적이고 약간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애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 대사가 너무 맞아. 좋더라고. 아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문희가 쉽진 그 않겠지만 전까지는 망나니처럼 맨날 얘기하다가 거기선 약간 진지한 모습. 나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 이 아이한테 이런 진지하지. 면이? 나는 이게 영화의 전체적인 말하는 메시지하고는 좀 맞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애기가 식당에서 음식을 음, 엄청 많이 시켜놓은 식당에서 딱 음, 애기 얼굴만 장면이 딱 있는데 여기서 음, 먹으면서 내 기억에는 그냥 풀이었던 것 같아. 계속 혼잣말을 해. 계속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어, 아기의 순수한 그 말이 순수하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음, 대본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연기를 너무 아, 잘한다. 만약에 이게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고 그러네. 이게 연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나온 장면이라도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 애드립일 수 장면을 있겠다. 애드립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장면이 나는 음. 좀 최고였던 것 같아. 지금 좀 많이 컸으려나? 검색해볼 거야. 아, 나중에 그러네. 검색해봐야겠다. 그때가 몇 얘, 살인지를 모르겠다. 17년도인데 한 9살쯤 됐을 것 같아. 애 보면 17년도, 9살? 한 12살? 아직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았네. 많아야 중학생? 나는 아무래도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뭔가 그냥 딱 영화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그 안에 그냥 지켜보는 느낌? 그냥 일상 지켜보는 느낌이다가 갑자기 맨날 장난치고 막 그런 무늬가 갑자기 우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음, 얘도 막 그렇게 막 망나니처럼 이렇게 하지만 진짜 애구나. 깜짝 놀랐고, 거기에 이어서 그 제인 씨라고 그 친구 있잖아, 이사 온 친구. 걔가 원래는 되게 수줍고 조용한 애인데, 음, 갑자기 걔가 또 결단력 있게 막 손을 잡고 막 뛰는데, 갑자기 거기서 맞아. 영화가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막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좀 되게 마음에 뭔가 딱 와닿으면서 걔가 음, 디즈니랜드로 뛰어가면서 디즈니랜드가 딱 이렇게 비춰지잖아. 큰 그 성? 뭐 그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매직캐슬인지 뭔지 싹 성이 비춰지면서 딱 가는데 음, 그걸 보면서 왠지 얘네가 저기에서 어차피 얘네는 근데 나중에 다시 거기 도망가도 그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갈 거잖아. 그치. 데리고 가서 엄마랑 헤어지겠지. 어, 나와야 돼. 막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영화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보여주고 그냥 딱 거기서 얘네는 이제 아이들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딱 그냥 영화가 딱 음,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인상 깊은 엔딩이었어, 진짜. 나는 약간, 디즈니랜드는 어린이들의 희망적인 장소인데
고개 불안해. 도망치는 모습이 되게 불안해 보여. 불안하다고? 왠지 잡힐 것 같아가지고 문 아, 앞에서 불안해 흡지당할 것 보이는데. 같아. 보여주세요. 감상은 존중하겠어. 저기 어떻게 오셨죠? 애기야 어떻게 왔니? 부모님 어딨니? 맞아.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막 갑자기 잡아가지고. 안내방송 나오고. 웃겨. 그리고 그 장면 전에, 역걸목님 말한 장면 전에 애기가 처음 집에서 도망갈 때 헬기가 이렇게 딱 헬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야. 그때 막각 추격전 같은 느낌이 잠깐 들더라고. 아마 나중에 그 장면 확인해 보면은 헬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이거 뭐 미국 스릴러 전쟁 영화야 그게 뭐야? 뭐지? 근데 헬기가 영화에서 왜 긴장감을 느껴? 근데 거기서 헬기가 막 두두두두 하면서 애기가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맞아. 헬기 막 굉장히 많이 나와. 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무슨 그게 상징일까요? 뭐가 있나? 디즈니랜드 뭐 하는 게 있나? 그 뭔가 엄마랑 뭔지를 잘 문희는 모르겠다. 헬기 지나가면 막 다 뻑큐하고 예 이러면서 막 약간 돈 많은 부유한 뭐 그런 건가? 근데 거기 왜 이렇게 헬기가 많이 지나다니지? 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무슨 정부라든가 사회 그런 시스템이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래서 헬기는 막 높이 떠가지고 막 우리들을 감시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날리는. 빅브라더야 헬기가 뭐야? 정부 거였다? 나는 중국인가요? 부자들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헬기가 뜨면서 이거 할리우드 영화에서 막 사건 터지고 막 자동차 뭐 추격전 하면은 헬기 이렇게 맨날 뜨잖아. 경찰 헬기. 그래서 난 그런 느낌을 그 장면에서 받아가지고 난 이게 그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지. 네, 한 줄평 타임. 네, 한줄평님 별점 시간입니다. 새롭게 추가됐네요, 멘트가. 앞에 좀 임팩트를 좀 넣어봤어요. 너무 이게 좋네. 넘어가는 게 심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안무도 해, 안무도. 한줄평 타임. 그러면은 한줄평님 별점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때 자문감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그냥. 시작은 자문남. 맞아. 시작은 자문남이다. 그럼 제가 먼저 한줄평님 별점,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에 대한 자문남의 별점은 4.5점 되겠습니다. 4.5. 높은 점수. 아주 높군요. 그래서 한줄평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화 내내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엄마도 엄마인데 전 개인적으로 바비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바비가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약간 좀 공감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한줄평은 정작 나를 이해하는 건 일을 하러 온 전문가도 아니고 사랑만 떠드는 매스컴도 아니고 그리고 SNS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한줄평 하겠습니다. 나는 4점 주고 싶고 한줄평은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그림자. 저는 별점 4.5점이고 한줄평은 속혼.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혼돈이다. 호텔 이제 겉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름도 예쁜 이름의 신비한 이름이지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돈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아닌가. 네, 영화 할 때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까고 싶었는데 왠지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 와이프 디즈니 주식 사서 욕하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디즈니랜드를 괜히 막 언급을 했다가 이게 막 어떤 철퇴를 받을지 모르겠어서 아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디즈니가 아니야. 영역이 너무 음. 많더라고. 야, 나는 몰랐는데 어마어마하지. 마블도 디즈니 거던데? 인수했잖아. 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 몰랐는데 심슨도 디즈니 거더라고. 웬만한 건 거의 다 인수했어. 그래서 그거 알아? 심슨에 보면은 사촌이 무슨 뭐라고 그러지? 마지의 누나들 쌍둥이 누나가 음. 있잖아. 음. 그분이 옛날에는 진짜 꼴초야. 맨날 담배만 피워. 장면이 맞아. 나면 맨날 담배만 피는데 항상 물고 있어. 담배를 이제 못 피는 거야. 원래 그 두 분 하면은 결혼 못 하시고 그래서 맨날 담배만 피는 그런 아줌마로 나오는데 담배를 못 피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디즈니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디즈니라서. 디즈니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그 심슨에서 풍자해가지고 이게 그려낸 화가 있더라고. 심슨은 그것도 까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심슨처럼 와, 까란 깜짝 놀랐어. 까야지. 디즈니에 까야 그게 제맛이야. 무서워서 지금 까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본남님? 그래도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근데 건드릴 수 없는 상대가 있지 않나. 저작권 디즈니가 괴물. 공룡이라면 우리는 거의 개미에 불과해서 공룡은 개미를 신경 쓰지 않아. 철퇴를 그런가? 안 날려. 그러면 우리 디즈니 말할 때 그거 로고 이렇게 막 써도 괜찮을까? 화면 넣어. 한번 넣으면 날아가려나? 어쨌든 오늘의 마무리 좋습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영화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비너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 안녕.